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라기보다는 이제 저희 대표팀 경기가 모두 끝났으니까 네. 짧은 시간 저희가 느낀 점, 그리고 우리 박재영 의원이 또 나름 느낀 점들을 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아쉬움이 훨씬 많은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죠? 네, 이번에 그 WBC가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야구 팬분들한테도 큰 아쉬움과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큰 숙제를 좀 남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방송을 킨 이유는 물론 아픈 소리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특정인을 소위 말해서 까거나 비난하려고 이 방송을 켠 게 아니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며 앞으로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까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까는 거 쉽지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 대회를 보고 네. 우리 한국 야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나 약간의 좀 제가 좀 방향 제시를 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있었던 거에 대한 약간의 다시 복귀하는 뭐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 용성님 너무 막 굴리다. 아니야, 막 굴려줘. 난 그런 거 좋아해. 나 칼춤 춘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오늘 거의 망나니. 괜찮아. 그래서 보니까 이게 장기 페넌트리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기전이잖아. 네. 확실히 단기전은 장기 페넌트리스하고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야 돼요. 그죠?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이번 그 WBC를 우리 네네. 뭐 아직 대회는 끝나지 않았지만 네. 지금까지의 각 팀의 경기력을 보면 이 단기전이 굉장히 좀 평준화됐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이저리그에서 162경기를 했을 때는 지금 있는 전력으로 160게임 이상을 했을 때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네. 네. 근데 단기전은 이제는 평준화가 됐다. 모르겠어. 네. 진짜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미국이 멕시코한테 졌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막 쿠바가 네덜란드한테 지고 네덜란드가 이탈리아한테 지고.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심지어 콜롬비아가 멕시코한테 졌는데 콜롬비아가 멕시코를 잡았어요. 이겼어. 근데 멕시코가 오늘 미국을 잡았어. 박살냈어요. 그러니까 모를 일이야. 네,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가 단기전에서 강팀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의외에 또 이거야. 이탈리아, 쿠바야. 이탈리아는 축구의 나라고 쿠바는 야구의 나라잖아. 네. 어떻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참나. 이제는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요. 네네.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야구가 이제 준비할 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과거의 명성에 취해서 뭐 헬렐레 할 때가 아니에요. 그죠? 일단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잘하더라. 새끼들 진짜. 잘합니다. 잘하더라 진짜. 네, 그리고 일본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사무라이 재팬이라고 굉장히 타이틀을 딱 박았고 네네.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좀 진심이었고 맞아요. 사실 일본의 야구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사실은 최근에 2000년대 중반에 저희한테 많이 졌잖아요. 많이 그래서 졌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진심이고 정말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준비가 최근 1, 2년간의 준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네. 그죠? 꽤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왔어요. 맞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네. 예. 그리고 우리 반대로 이제 우리 대표팀은 예. 일정부터가 좀 꼬였어요. 저희가 뒤에 이제 좀 네. 준비를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5개 도시를 이동하는 강행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은 이제 일본으로 이동할 때 LA 들렸다 LA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시 한국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LA 폭설이 내려가지고 버스로 LA 공항까지 네. 가고. 그러면서 뭐 일정이 꼬였죠. 예. 근데 실은 이거는 조금 더 깊숙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캠프지를 조금 더 컨디션 조절하기 쉬운 쪽으로 차려야 되지 않았을까. 좀 비효율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천재지변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예. 결국은 일정이 꼬이니까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하는 것부터 실패하지 않았나. 그리고 많이 조금 시차 적응도 힘들었고.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선수들은 뭐 젊으니까 괜찮아요라고 인터뷰한 몇몇의 선수들도 있지만 피로라는 게 내 의지와 내 몸이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네. 예.
자, 오늘 많이 들어오셔서 음. 저희랑 소통도 하시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준비해야 될 한국 야구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같이 또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이 들어오셨나요? 네, 뭐 얘기를 또 나누시겠죠. 지금 11시까지 아직 네. 주무시는 분들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동에 대한 아쉬움도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대목이 어떤 부분이 또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일본 대표팀을 보니까 어. 이거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나이를 한번 볼까요? 자, 야마모토부터 지금 이제 무라카미까지 보시면은 투수가요 8명이 고만고만한 선수죠. 98년에서 심지어 지금 2001년생들, 2002년생까지 있습니다. 이게 미래가 밝아요. 네. 거기다 야수 2명 마키슈구하고 무라카미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도 98년생, 2000년생. 그러니까 일본 야구는 세대 교체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에 있는 투수 8명이요. 다 150을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은 150을 쉽게 던질 수 있는 투수들, 이렇게 나이 어린 투수들이 8명이나 있고요. 이정우 같은 타자가 기본적으로 2명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이게- 말하는 MZ 세대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와, 일본 선수도 이렇게 1, 2년 차 선수인데 이렇게 잘하나? 전 진짜 와, 일본은 앞으로 계속해서 대표팀을 구성했을 때 네. 진짜 원하는 대로 계속 구성이 되겠다. 난 좀 생각이 들었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물론 선수층 자체가 달라요.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건 네.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일본은 꽤 오래 전부터 젊은 선수 위주로 바꿨고 우리는 선수층도 얇은 데다가 그런 세대 교체를 나름 한다고는 했지만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네. 심지어 여기 네. 오타니 선수 뺐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본 자국 리그에 있는 선수만. 근데 네. 야마모토부터 사사키, 지금 우다가와 이런 선수 거의 160 던져요. 그러니까 보면 자 제구력 좋죠. 공 빠르지. 빈틈을 찾아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얘는 왜 잘 던지는 겁니까? 근데 보세요. 야구는 투수 노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대표팀이 투수진이 좀 약하다는 거를 확연히 느꼈잖아요. 예. 근데 일본 팀 보세요. 지금 150을 쉽게 강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유력적으로 던질 수 있는 투수가 무려 지금 8명인데요. 8명. 그것도 나이가 굉장히 젊은 1, 2년 차 선수들. 아니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 봐도 뭐 하드웨어도 괜찮고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는데 일단 공의 스피드나 무브먼트 이러는 게 왜 다르죠? 그거는 제가 다음에 분석을 한번 해드리려고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 다 그러겠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리즈물로 네. 일본 투수를 왜 강한지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네. 오늘은 이 WBC 이제 총평이니까 네네. 뭐 쭉 한번 보시죠. 어떤 식으로 이번 WBC가 진행이 됐는지를. 예. 다음 준비된 자막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자 이강철 감독이 당초에 호주전 시작하기 전에 호주를 잡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라? 아닌가? 전략이 바뀌었나? 라는 의문이 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강철 감독님이 여러모로 참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비난이나 비판을 하기보다는 이강철 감독님도 이번 대회를 치고 나서 여러 네. 가지로 좀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은 이강철 감독님을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저는 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네. 까서 될 일도 아니에요 지금. 네, 이거는 아무튼 우리 이강철 감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야구인들이 다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일단 뭐 아까 이동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괜찮다고는 하지만 실제 몸은 좀 힘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네. 그러니까 투수 기용도 이게 사실 감독에게 제일 어려운 게 투수 기용, 투수 타이밍, 교체 타이밍 아니에요? 맞죠. 근데 결국은 우리는 그 대표팀이 전임 감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은 전임 감독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본은 다 계약해요, 코치들도. 그래서 뭐 지금 아마 박 의원이 입에 담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얘기도 묻고 싶어. 자, 코치 문제입니다.
코치에 대한 그 각 팀들 이제 우리도 오늘 아니 근데 저희가 시리즈가 있어서 조금 네네. 이제 가야 돼요 지금. 네. 코치 얘기하기 전에 네 지금 또 나오잖아요. 아 오케이 가 예. 일단 가 코치 얘기 나중에 할게요. 예. 강백호 황당주루사 기본이잖아요. 세레모니 하다가 아웃 때는 전무후무한 일이 아니었을까. 강백호 선수가 어찌 보면 지금 가루가 돼도 까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루가 됐어요 지금. 가루가 됐죠. 그래서 이 멘트 그대로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근데 저는 하고 싶은 말은 야구는 기본기하고 집중력이 중요하고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 뭐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예. 저것 때문에 졌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고 자 커맨드 문제입니다. 449가 일본전에서만 9개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 대회에서는 김광현 선수를 능가하는 투수가 없었다. 네. 뭐 그나마 그래도 고영표 선수라든지 박세웅 선수 요 정도, 네, 요 정도까지만 좋은 어떤 기량을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야구가 투수 노름이라는데 지금 너무 많은 볼넷들을 좀 남발하지 않았나. 근데 결국은 커맨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타자의 타이밍을 뭐 뺏을 수 있는 공의 무브먼트나 딥셉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독특함이 없었죠. 그러니까 상대를 네. 타자를 압박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상대 타자가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줬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커맨드 1도 안 되고 홈플레이트 움직임도 없고 네. 타자 타이밍을 뺏는 뭐 디셉션도 없고 독특함도 없는데 뭘로 이겨?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뭘로 잡을 거야 네. 타자를? 그러니까 심지어 스트라이크도 못 던져요. 나 진짜 네.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 우리 대표팀이 성적 그리고 세대 교체도 다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적나라하게 한국 야구의 좀 현실을 보여줬다라고 네. 느끼고 있고 이거는 저희 뭐 저도 이제 야구인으로서 그리고 야구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뭐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적 세대 교체 모두 실패. 뭐 하나 건진 거 없습니까? 올해도 하나 건져 주세요 좀. 그건 있죠. 이제는 진짜로 한국 야구가 열심히 네. 노력도 해야 되고 준비 예. 많이 해야겠다라는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느낀 것 같고요. 그렇죠. 올해 41살이에요. 82년생 KBO가 올해 41살이 됐다고요. 네, 불혹의 나이 아닙니까 40대를. 맞습니다. 유혹의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나이인데 근데 저는 이미 이제 성적 자체는 뭐 이제 뭐 다 벌어졌잖아요. 사단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국 야구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바꿔야 될까라고 좀 고민을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벌써 41살 됐잖아요. 41살이에요. 네. 근데 책임져야 할 나이야.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코치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살짝 하려고 했던 네. 얘기가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봉으로 FA 금액이 진짜 크게 뛰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좀만 해도 한 4, 50억 받고 잘하면 이제 100억 이상 받고 그리고 한국 야구 인프라도 많이 좋아졌죠. 엄청 좋아졌죠. 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전에 비해서 야구장 시설 좋아졌고 팬들의 호응도 좋아졌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걸 일단은 전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코치들의 해당 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일부. 예, 그리고 왜냐면 이게 선수들의 기량은 내부적으로 이제 코치들의 코칭 능력도 중요하죠. 중요하거든요. 엄청 중요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그 모든 코치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또 오해를 하는데 코칭 능력이 일부 떨어지고 퇴색되어 있고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드리자면 포퓰리즘 코칭을 해요. 눈치 봐요, 눈치.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는구나. 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코치로구나.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연봉 많이 받는 선수도 눈치 보죠. 프론트 눈치 보죠. 감독 눈치도 봐야 되겠죠. 감독 눈치 보죠.
그다음에 팬 눈치도 보죠. 이러니까 안 돼요 지금. 미디어 눈치도 보지. 네. 코치 안 하고 싶겠다. 그러니까 정말 공부하고 코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기자들과 친하게 지내서 멋진 기사 하나 나가면 코칭 능력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뻥튀기 되고 포장되는. 과대포장되죠. 예. 과대포장. 근데요, 제가 보니까 코치들이 이럴 이유가 다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왜 그래요? 이런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코치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느낌 확 옵니다. 무슨 네. 말씀이신지. 코치들이 선수 눈치 봐, 프런트 눈치 봐. 그리고 좀만 2년 하면 잘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방법들을 찾고 그런 코치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모든 코치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치하는 코치가 생기는구나. 그렇습니다. 네. 네. 심지어요, 요즘에 아마추어 감독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뭐 명문학교들은 수도권은요, 예, 억대로 가던데. 억대예요. 억대. 예, 억대 가더라고요. 고등학교 감독님들이 억대 받아요. 억대. 예. 그러니까 프로 코치들을 우습게 한다니까요. 프로 코치도 고생 겁나게 하죠. 1년 내내 자기 시간 없죠. 네, 자기 시간 없고 거의 뭐 시다바이처럼 엄청 하는데도 뭐 2, 3년 하면 잘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선수들의 평가가 좀 박하면 역시 위험하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결국은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 야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선수 육성을 하는 건 코치들이니까 좋은 코치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선수들의 코칭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처우 개선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주만인 일산 남자께서 얼마 받나요? 딱 바로 초봉이 일단 뭐 4천에서 5천부터 정도. 시작이죠. 예. 근데 최근에 근데 그 많이 세금 오르긴 때문에 올랐다고는 하는데. 자 큰 그거 차이가 아세요? 없어요. 40년 동안 지금 41살 됐는데 프로야구 41살 중에요. 네. 제일 많이 안 바뀐 거 있어요. 코치들의 연봉 코치 연봉이. 맞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냥 5천 뭐 어바웃 5천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뭐 4천이나 5천부터 시작이죠. 네. 석희재님께서 이대 해설위원이 그러더군요. 1군에서 뛴다고 1군 선수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뼈 있는 얘기입니다, 저거. 그죠? 아니 그거는 맨날 하는 얘기예요. 적어도 한 4, 5년을 기본적으로 스탯을 쌓여줘야만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한 해 두 해 잘하고 그런 선수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맨날 하는 얘기라고 하더라도 별로 느끼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요 예. 지도자는 뭔가 권위하고 존경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죠. 근데 그게 한국 야구에서 지금 많이 퇴색이 돼 있어요. 네. 기본의 코치의 본질이 많이 퇴색이 돼 버렸다. 네. 그러니까 한국 프로야구가 앞으로 좋은 선수들을 발굴하고 정말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러려면요 포퓰리즘 코칭하면 안 됩니다. 싫은 소리 듣더라도 소신 갖고 공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단들이 코치들 처우 개선해 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 그렇죠. 권한도 주고 그리고 나서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 네. 권한 안 주고 책임만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코치를 할 만한 선수 다 어디에 있어요? 저기가 있잖아. 최강야구가 있잖아요. 지금 다 예능 찍고 있어요. 네. 예능 찍고 있어요. 그것도 비극이에요. 비극입니다. 그들이 왜 거기 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시간 쓸 수 있을 확률이 높죠. 개런티 만만치 않겠죠. 네. 즐겁지. 스트레스 좀 덜 받지. 그죠? 근데 사실 저도 할 말은 없네요. 저도 지금 내부에 안 들어있고 외부에 나와 있으니까. 저도 뭐 저부터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해요. 코치라는 건 내가 가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구단에서 컨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구단이 뭘 해요? 소위 말해서 다루기 쉽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은 잘 안 불러. 그렇지 않나요? 그건 제가 이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는 네,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확률이 높죠. 네. 소위 말해서 머리가 굵은 코치들은 상대 안 하고 싶어해.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 그들이 딴 데로 가. 외부로 가죠. 외부에 나가죠. 코치들은 저연봉에 시간도 없고 어찌 보면 수명도 뭐 2, 3년 하다 잘리고 자꾸 팀 옮겨야 되고 그럴 팀 바에야 옮기면 집도 옮겨야 되는데 그렇죠. 거의 뭐 시다바리 같이 하니까 처우가 안 좋으니까 코치들이 공부할 시간도 없죠. 왜? 이거 몇 년 하면 잘리거든요. 아이고 참나. 네.
우리 빵형 다루기 어렵죠. 아, 저 다루기 쉬운 남자예요. 다루기 쉬운 남자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운동선수들은요 평생을 승부 세계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구를 했던 분들은요 자기의 프라이드가 있어요. 자기가 했던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시켜도 책임감 있고요.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쪽팔리지 않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야.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지도자 했다고 해서 그 명성 잃기 싫거든. 네.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럼 좀 권한 좀 주면 좋겠어. 아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코치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코치는 소모성 부품 같은 부품이죠. 그죠? 네. 그냥 누구라도 구하기 쉬운 부품이라 껴넣고 바로바로 교체해서 쓸 수 있는 부품 수준. 아, 코치들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프론트 눈치 보고 선수 예. 눈치 보고 인기 관리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힘든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 구조. 구조를 좀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왜냐하면 프로야구 40년이 넘었는데 예. 가장 안 변한 게 코치 연봉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나라 야구가 미국 메이저리그도 그랬듯이 그냥 프론트 야구로 바뀌어 버렸어. 네. 거기서 오는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그로 인해 오는 부정적인 일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보셨지만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그 2009년도까지 우리한테 많이 당했어요. 예. 많이 당하니까 걔네 그 친구들은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고 이제 우리한테 안 당하려고 엄청난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 결과가 최근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요 WBC 3번 다 박살났죠. 박살나니까 10년이 날라갔습니다. 12년 거의 10년. 12년이 날라갔어요. 12년이 날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또 WBC를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그 창피를 안 당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 하고 있는 유소년 선수들부터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체계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 야구 왜냐면- 이렇게 싹 뒤집어서 탈탈 털어서 다시 세팅해야 돼. 네, 왜냐하면 지금 유소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앞으로 뭐 한 7, 8년, 10년이면은 성인 대표가 되거든요. 나오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뭐 지금 리그를 뛰고 있는 젊은 선수들이 잘하고 있는 선수도 있지만 이 친구들을 체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메카닉을 바꾼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야구는 앞으로 길게 내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칭 능력도 제대로 정립을 해줘야 되고요. 맞습니다. 코치들의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선수들이 유소년이 커서 성인 무대에서 대표팀이 가서 다른 나라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것들을 이제 잡아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러려면 전 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야구에도 기득권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내려놔야 되잖아. 우리가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얘기는 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선수협회 회장했었잖아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해. 빨리 해줘. 선수협회 회장했을 때 그때 큰 문제가 터졌었죠. 네. 선수협 비리. 그래서 뭐 그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사실 그때 오픈 안 한 이야기들이 많죠 제가. 네, 왜냐하면 그래도 야구를 해야 되고 그냥 뭐 우리끼리 야구판은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픈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은퇴를 하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네. 은퇴를 하고 나왔어요. 은퇴를 하고 나왔는데 은퇴 선수협이 있더라고요. 근데 은퇴 선수협이 뭐 이거 팬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큰 이슈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은퇴 선수협회 제대로 돌아간 줄 아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금전 비리 터졌었거든요. 근데 큰 사건이지만 쉬쉬하고 넘어갔어요. 그냥 묻혔습니다. 묻힌 거예요? 묻은 네. 거예요? 묻었죠. 기자들이요. 기자들이 기사를 제대로 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막 다 묻으려고 그랬어요. 묻었잖아요. 네. 네, 묻힌 게 아니고 내가 볼때 묻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막는다고 이런 문제 있을 때도 제대로 깨끗이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좀 바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선배들이 물론 잘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선배들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에 구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저도 이제 외부에서 해설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네. 하고 있지만 은퇴 선수패 문제 있을 때 정말 그걸 깨끗하게 정리하려는 사람 없었고요. 금전비리 터졌을 때 기자들 언론에서 쉬쉬 덮기 바빴거든요. 이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소위 말해서 참 이게 좋은 듯한 이야기지만 진짜 좋지 않은 얘기가 이거예요. 네. 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은퇴 선수 이런 그러니까 거. 저희 선배들도 좀 반성을 해야 저도 반성도 해야 되고 이렇게 다 고여 있어요. 네. 고인물들. 네. 사실 좀 민감한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하나씩 이번 대회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좀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 야구 저도 이제 선배 입장인데 저희부터 좀 반성을 해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 게 효율적일까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시리즈물로 좀 이 한국 야구에 대한 방향성, 일본 투수들은 왜 강하나 여기에 대해서 좀 분석도 좀 해드리고요. 네. 시리즈물로 좀 분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아무튼 뭐 이번 대회 총평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도 드렸지만 코치 문제, 코치 처우 이런 것들 그리고 야구 선배들의 모임인 이 은퇴 선수 협회에 비리 터진 것들 은퇴 선수협만 있는 게 아니고 일구회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일교의 소속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양 단체로 나눠져 있는 부분 근데 뭐 이거는 좀 더 들어가면 민감해지니까 성격이 좀 다르죠. 일구회와 은퇴 선수협회는. 근데 그래요? 이거는 비슷해졌나요? 지금 우리가 들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단체는 그렇게 있고. 단체는 있고 일단 몇 년 전에 비리 터졌을 때 다들 묻기 바빴고 시시하게 바빴고 언론에서도 뭐 터트리지도 못했고 아무튼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도 맑고 그렇죠. 건강한 어떤 생태계가 이루어지는데 뭐 한번 앞으로 계속 얘기해 보죠. 그러니까 일본 야구가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변모한 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꽤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그렇죠. 우리 야구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골맞던 것이 터졌던 것은 과거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쉬쉬 넘어갔던 것이 어찌 보면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또 터진 거고. 그러니까 선수들 몸값 올라가고 인프라 좋아지고 다 좋아졌지만 결국 내부적으로 코치 선수들이 이끄는 건 코치들이고 감독인데 코치들에 대한 처우는 달라지지 않고 굉장히 그 하대하니까 결국은 코치들이 포퓰리즘 코칭하고 눈치 보고 프론트 눈치 보고 선수 눈치 보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건강하게 돌아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난 40년간 올해로서 41살이 된 프로야구지만 몸은 커졌으나 그 몸을 이루는 안의 골격이 그만큼의 성장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코치들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구조인지 제가 또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코치들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한두 가지 해결이 돼서 정리될 부분이 아니에요. 굴비 엮듯이 이렇게 들춰내면 줄줄줄줄줄줄줄 문제점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저는 뭐 이번 WBC를 성적이 안 좋아서 선수들을 뭐 비난하고 싶은 것보다는 앞으로 저도 야구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까를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예. 김재현님께서 리틀 쿠바 박재영이 뛰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 여기 짱돌리 뭐 코치들 편들어 주는 건가요?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방송을 맥락을 쭉 들어보시면 코치들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잘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구조적인 문제도 말씀을 드리는 구조적인 거고요. 부분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지 편들어주고 누구를 까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 그러니까 다시 드립니다.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모든 코치들 그러지 않지만 일부 코치들 눈치 보고 정치하고 이런 코치들이 있다는 있어요. 거예요. 네. 예. 사람 사는 세상엔 별 사람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구로 인해서 사심을 채우는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부분이건 사심을 채우는 건 안 되잖아. 그 안에. 그죠? 조금 더 우리가 큰 틀에서 생각해보고 야구가 진짜 야구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지 야구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취득하려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유소년부터 해야 되고요. 예, 예. 앞으로 우리가 국제 무대에 나가서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유소년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 친구들이 성인 무대에 나갔을 때 계속해서 좋은 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분야나 선배가 해야 될 것은 후배들을 위해서 밥 사주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판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나보다 우리 후배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좋은 세상 만들어주고 하는 게 선배들의 역할 아닙니까? 네. 야구도 마찬가지죠. 야구도 마찬가지죠. 짱돌림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대도 없고 많은 실망을 하신 듯한 그 글의 느낌이 느껴지고요. 타니님께서 양신영님 말대로 투수 기용부터 시작해서 왜 호주는 올인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프로 가서 무조건 돈벌이로 가면 힘들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 맞아요. 다 맞고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찌 보면 기회예요. 좀 치욕스러운 그런 일이지만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우리가 다시 자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잖아요. 결핍과 부족함이 그 사람을 발전시키게 만들잖아. 이번 대회 우리가 느꼈던 그런 부끄러움과 결핍과 부족함들이 다시 우리를 자극해서 거듭 태어나게 만드는 기회로 분명히 삼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유, 뭐 맞는 말씀하셨고요. 예. 맞아요. 그래도 응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야? 관심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게 야구를 안 할 것도 아니고 또 안 보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방향 설정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앞으로 KBO 리그를 위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 방송하는 거는 누굴 옹호해 주려는 것도 아니에요. 뭐 맞아요. 이미 못한 거 이미 다 나왔는데 우리가 옹호한다고 옹호도 안 돼. 네, 그리고 뭐 비판, 비난 이거 가장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네, 뭐 맞습니다.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방향성과 정체성이에요. 프로야구의 정체성 그리고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점검해야죠. 네. 그거 놓치면요 그냥 갈 길을 모르고 헤매는 목류병 환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편에는 네. 제가 일본 야구를 보면서 이번에 계속 보면서 느낀 거는 아니 일본 투수들 왜 이렇게 강하지?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그거는 제가 궁금해. 아니 그 분석을 다음에 해드릴게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네, 무슨 차이가 있기에. 기술적으로나 어떤 부분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강한 투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늦었네. 곧 12시예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야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하루 종일. 어쨌든 저 또한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이 이렇게 좀 한 번 안 좋았다고 해서 물론 한 번만 안 좋았던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 응원할 수 없잖아. 계속 우리 한국 야구 응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갖고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박정희 의원이 말씀해 준 것처럼 다른 얘기들도 좀 해주실 거예요. 박성환님이 일본 투수 특집 꼭 해주세요라고 적었는데요. 제가 예. 꼭 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지금- 투수들이 왜 강한지. 지금 오늘 몇 가지 분석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언급을 안 한 게 다른 시간에 일본 투수 특집으로 꼭 얘기를 하려고 지금 공부를 이미 아까부터 엄청 하고 계시고 자료 모으고 있어요 지금. 그냥 잘근잘근 우리가 씹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아무튼 이번 대회 선수들 아무튼 고생 많이 했고요. 네, 너무 뭐 어떡합니까? 이미 벌어졌는데 그렇죠. 일단은 벌어진 거 뭐 미스한 부분은 뭐 인정하고 또 앞으로 준비할 건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야구계에 조금 안 좋게 고여 있는 부분들 제가 아까 뭐 은퇴선수협회 얘기도 좀 했었는데 안 좋은 부분들 사실은 싹 상처 도려내고 가는 게 맞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 그게 지금 결국 터지잖아요. 네. 공론화 시키고. 아니 그러니까 선배들이 할 말이 해야 돼 할 말을 못 하는 게 못하거든요. 쉽지 않아요. 네, 이게 쉽지 않아요. 막 제가 할 수 있는데 지금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예.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제가 중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아픈 부분, 내 구린 부분은 마주대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거 마주대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괴롭지만 정면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절대 변화할 수 없고 발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보자고요. 네. 원망만 하지 말고 비난만 하지 말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방향성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시킨 이후에 또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또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는 다른 유튜버와 달리 조금 다른 방송들을 많이 할 겁니다. 네, 굉장히 분석적인 거 그리고 시원하게 또 말씀드릴 때 시원하게 또 말씀드리니까 그렇죠. 저희 채널 앞으로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요. 들어와서 보시면은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구독하면은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저희가 이벤트 많이 하거든요. 네. 이 맛집이에요, 이벤트. 자 보세요. 저희가 지금 11시 넘어서 방송을 이렇게 켰을 때는 저희도 힘들지만 네. 다음에 해도 되지만 하고 싶은 얘기 또 하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어떻게든 이 장을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시간에 킨 거 보면 여러분도 저희의 진심을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죠? 저기 대현 씨 저 엠스프레에서 합니다. 네. 네. 채널에 빵형 이름 넣어주세요. 빵형. 빵빵한 체육공단 할까? 그것도 괜찮네. 빵빵한 체육공단. 어쨌든 좀 늦었습니다. 예, 구독 많이 해주시고. 예? 그러니까 빵공장? 어쨌든 고민해 볼게요. 자, 고민해 아무튼 볼게요. 예, 저기 대표팀 우리 후배들 앞으로 잘하자. 예. 그리고 이제 내일 또 귀국하잖아요. 제가 요즘 미는 멘트가 잘하자. 잘하자. 잘하자인데 야 얘들아 잘하자. 잘하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선배들이 잘하자 그 한마디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잘하자. 무서워 그 얘기 되게 무섭다고. 망나니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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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합시다 우리 모두. 예. 밤이 늦었습니다. 저희가 잠깐 한 30분 정도 방송 켰는데요. 제가 또 앞으로 계속해서 재미난 거 만들고 우리 또 박지영 의원이 일본 투수 왜 잘 던지나? 일본 투수 왜 강하나? 왜 강한가? 이놈들아, 니들은 왜 강하냐? 이런 얘기 한번 또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이브가 우리 금요일 오전이에요? 금요일 오전? 위원님 스케줄 맞으시죠? 금요일 오전. 맞춰. 그런 게 어딨어. 금요일 오전 콜. 금요일 오전 11시? 그건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알림 설정 여러분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시범 경기 시작이 돼서 박 의원도 그렇고 일정이 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제가 딱 픽스 시켜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항상 그래서 알림 설정 해 주셔야 저희가 방송을 키면 여러분이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꼭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늦었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겠죠. 오늘은 콜드 게임으로 이겨서 편히 주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아무튼 밤늦은 시간에 네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야구에 대한 생각이 진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예, 편안하게 주무시고 저희는 다음 방송 때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박재영 해설위원, 저는 임용수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 굿나잇. 잘하자. 잘자. 잘하자. 잘하자.